믿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사봤지만 역시나 안 좋았던 건가? 아니면 좀 좋게 바뀐 건가? 저의 생명을 구해준 크림이에요. 계속해서 구매해서 먹을 것 같고 미백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했는데요. 올영 세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제품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답니다. 이번에 구매한 거 거의 다 써봤는데 너무 잘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 거 다 보여드려도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별론 거는 또 별로라고 얘기하고 좋은 거는 너무 좋다고 추천드리고 솔직하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비플레인 팟콜라겐 팩투폼 클렌저 이거를 구매해서 써봤는데요. 비플레인 녹두 클렌저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냥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팟 클렌저가 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 요즘 제가 팩에서 폼 클렌저로 변하는 타입의 그런 클렌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팩 클렌저가 피부 보습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워낙 또 비플레인이 클렌저로 유명하다 보니까 거의 믿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사봤지만 역시나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사용감은 그냥 일반적인 팩 클렌저처럼 똑같이 좀 꾸덕한 제형에 좀 시원한 느낌. 저는 그냥 이름만 팥이고 팥향 이런 게 안 날 줄 알았는데 은은하게 팥향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팥은 음식으로는 먹을 때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팥향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고소하게 은은하게 비누 향기와 팥향이 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팩 클렌저라고 해서 사용했을 때 무조건 보습감이 엄청 좋은 제품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청 메마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촉촉한 느낌까지는 안 드는 그런 제품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용했을 때 확실히 한 몇 분 동안 스킨케어 안 올려도 클렌징을 한 건데도 뭔가 좀 스킨케어 제품 바른 것처럼 보들보들해요. 전 예전에 깜빡하고 클렌징 오일 이런 걸 안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팩 클렌저 하면서 지워봤어요. 근데 이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꽤나 깔끔하게 지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정력 부분에서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팩 클렌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클렌징 했을 때 너무 당기는 게 심한 건조하신 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바 더블 세럼 크림도 이번에 샀는데 제가 예전에 이 크림을 썼을 때는 별로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몇 년 지나서 지금 다시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왜 이렇게 평이 좋지? 나만 안 맞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피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건가? 아니면 좀 좋게 바뀐 건가? 참 신기해요. 근데 아무튼 요즘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어요. 이 크림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스파츌라가 들어있고 이 점도 너무 편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뚜껑을 열어주면 세럼과 크림 두 가지 제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가벼운 수딩젤 제형이라 수분감을 채워주기에 좋고 한쪽은 조금 더 리치한 크림 제형이라 더 건조한 부위나 주름 개선이 필요한 부위에 발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비율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성부터 건성까지 다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가을, 겨울철에는 피부가 수부지에서 극건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럼 1, 크림 2 정도 비율로 보통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밤에 바르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건성분들이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향이 살짝 헤어 제품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데 향도 좋아가지고 쓸 때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너무 잘 쓰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도 구매해봤는데요. 저는 피부가 건조하고 극 예민해질 때 무조건 바이오더마 크림을 쓰는데 맨날 아토덤 라인만 쓰다가 이거 구매해서 한번 써봤어요. 바이오더마 크림 중에서는 가장 보습력이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장벽, 손상, 개선 효과를 주는 크림은 바이오더마 제품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유명한 제품들 썼을 때보다 바이오더마 크림 썼을 때 좀 더 즉각적으로 진정되는 효과가 있고 다음날 따가운 느낌이 사라지고 확실히 개선됐다라고 느껴지는 크림은 바이오더마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제 인생에서 없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카비오 포마드가 아토덤 라인들에 비해서 좀 더 건조해서 갈라질 것 같은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돼서 따가운 피부 같은 그런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더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피부과 시술을 받아서 되게 엄청 예민하고 울긋불긋하고 거칠거칠한 엉망인 피부 상태였는데 이거 바르고 나니까 좀 더 다음날 이 피부결 거친 느낌이 개선되고 따가운 느낌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텍스처가 상당히 꾸덕하거든요. 처음 발랐을 때 이거 마스크팩 아니야? 할 정도로 묵직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펴바르다 보면 피부에 부드럽게 잘 스며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건조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 쓰면 너무 무겁고 유분기가 꽤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정말 극건성 피부나 장벽이 심하게 무너진 피부 그리고 건조함으로 인해 가려운 피부에 쓰면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몸 피부가 면역력이 무너져서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건조하니까 엄청 가려워서 막 긁고 상처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크림은 안 듣는데 이거 바르니까 또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저의 생명을 구해준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있거나 극건성이신 분들은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07 로지토프도 구매해봤어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아이브로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리뉴얼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리뉴얼 전 제품을 쓰고 있고 거의 다 써가서 제가 이제 곧 또 붉은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염색할 거라서 뭔가 제 머리 컬러에 더 잘 맞는 이거를 구매해봤거든요. 꽤 하드하고 로즈 베이지 컬러로 자연스럽게 여리여리한 눈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컬러 같아요. 웨이크메이크가 색감을 부드럽고 차분하게 잘 빼요. 은은하게 탁기가 도는 컬러들이 한 끗 차이지만 정말 다르고 원하는 느낌을 찾기가 꽤 힘들거든요. 시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이브로우 컬러는 아닌 것 같고 이 컬러 아니더라도 웨이크메이크 아이브로우는 무난하게 추천드려요. 사실 제대로 쓰지는 못해봐가지고 지금 뭐 어쩌다 좋다 어쩌다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제가 메이크업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트로피 브로우 블리치 베이지 브라운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가 있더라고요. 엔트로피 브로우 블리치는 제가 쇼츠나 댓글에서도 자주 사용한다고 알려드린 적도 있고 저번에 눈썹 관리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이번에 신상 컬러 나온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법은 기존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뚜껑에다가 짜가지고 이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넣은 뒤에 이 안에 동봉되어 있는 브러쉬로 눈썹에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제품인데 기존 애쉬 브라운 컬러보다는 확실히 브라운빛이 조금 더 돌고 조금 더 연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탈색용은 시간 계산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너무 밝게 빠져서 눈썹이 없어져 보이거나 색을 고르게 빼기가 어렵고 근데 이번 베이지 브라운 컬러는 딱 제가 원하는 컬러로 얼룩덜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빠져서 보기에도 딱 깔끔하고 여리여리한 눈썹을 만들어줘서 좋아요. 제가 이걸 어젯밤에 하고 잤거든요. 원래는 20분만 하라고 써있는데 한 30분 정도를 방치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너무 밝게 빠지지 않고 딱 적당하게 예쁘게 빠졌어요. 저처럼 기존 애쉬 브라운 농도나 컬러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기획 세트는 이렇게 눈썹 컬러링을 해줄 수 있는 마스카라가 동봉되어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조금 더 눈썹이 통일감 있게 컬러를 맞춰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진짜 작으니까 다 갖고 다니기에도 좋고 아무튼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이 제품만 사서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잘 산 템. 그리고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 저번에 눈썹 관리 영상에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브러쉬가 얇고 작아서 눈썹 모에 떡지지 않게 균일하게 잘 발리는 편이고 색이 딱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부분 밝혀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투스티 자일리톨 유산균 캔디 과일 파르페 맛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항상 가방 속에 민트 캔디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가방마다 다른 민트 캔디들이 들어있는데 이번엔 이게 케이스랑 핑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궁금해서 구매해봤어요. 평도 되게 좋아 보이고 맛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딸기 우유 맛 같은 맛인데 일단 자일리톨이랑 구강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구강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고 특히 먹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고 나서 먹을 때도 뭔가 상쾌하고 그 사탕 먹고 났을 때 특유의 텁텁한 느낌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특히 너무 좋은 건 당이 없대요. 그리고 자일리톨 함량이 99%라고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사탕치고는 조금 있는 편인데 9,900원인가? 근데 저는 세일할 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샀던 것 같은데 올영 세일 때 이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바로 사야 돼요. 양이 꽤 많은 편이라서 은근히 진짜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각 크기가 조금 제각각이라서 먹을 때 살짝 불편하긴 해요. 하나 가지고는 좀 안 되고 이렇게 한 움큼 집어서 이렇게 막 털어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적당히 먹게 돼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거 다 먹으면 계속해서 구매해서 먹을 것 같고 이게 맛이 조금 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맛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미릿 식단관리 단백질 쉐이크 피스타치오랑 멜론 맛 한번 구매해봤어요. 요즘 제가 헬스장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꾸준히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매번 닭가슴살 챙겨 먹기도 귀찮고 물려서 운동 끝나고 그냥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어요. 보통은 그냥 다 궁금해서 사본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버린 제품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미릿에서 새로운 맛들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구매해봤어요. 사실 미릿에서 기존에 있던 초코맛은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제 취향은 아니었어서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피스타치오랑 멜론 맛이 뭔가 맛없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해서 일단 구매해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두 개 다 먹어봤는데 근데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단백질 쉐이크 특유의 그 단백질 향? 아예 감추는 게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피스타치오 맛이 저는 굉장히 기대를 안고 먹어봤지만 단백질 그 비린 향이
꽤 많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실망? 그리고 멜론 맛은 이게 오히려 단백질 비린 향이 좀 덜 느껴지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잘 흔들어 먹어야 돼요, 잘 섞어서. 저 원래 잘 안 섞어 먹는데 이거는 제대로 섞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우유를 안 좋아하고 잘 못 먹어서 물에만 타 먹는데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에 타 먹으면 뭔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피스타치오 맛도 그렇고. 그리고 구달 청귤 비타C 잡티케어 세럼 알파와 크림 알파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번에 산 건 아니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최근에 사용해본 건데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 구달 청귤 비타C 제품은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제 친언니도 정말 최애템이고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안 써본 건 아닌데 예전에 몇 번 써보고 효과가 좋은 건가? 이렇게 애매하고 제 피부에는 조금 빨리 건조해진다고 느껴져서 잘 안 쓰게 됐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배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사용할 때마다 끈적임도 없고 수분감이 너무 좋아요. 속수분을 꽉 채워줘서 이 안이 촉촉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촘촘하게 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 이런 미백 잡티 케어 제품들은 보습감이 빨리 날아가거나 아니면 진짜 끈적이는 제품들이 꽤 있는데 이 세럼도 그렇고 크림도 그렇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엄청 쫀득 탱탱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촉촉함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특히 이 크림이 이전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보습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 잘 안 쓰게 됐었는데 이번 크림은 확실히 보습감까지 잘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이 세럼이랑 크림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피부 속수분이랑 겉에 보습감까지 어느 정도 잘 채워줘서 이 크림은 자기 전에 엄청 듬뿍 발라주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 안에 노란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비타민C 유도체라고 하더라고요. 간혹 이런 캡슐이 들어있는 크림 제품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거나 이렇게 세게 비벼야 터지는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도 주고 조금 사용하면서 화도 나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크림 바르듯이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터지면서 쉽게 바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효과 없으면 이거 절대 안 가져왔을 텐데 미백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제가 이거 다시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장기간 동안 사용한 변화는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게 하루 전에 자기 전에 찍고 다음날 아침에 찍어서 비교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피부톤이 조금 더 화사하고 맑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진으로도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요. 제가 요즘에 피부가 점점 날이 갈수록 칙칙해져가지고 이 피부 칙칙해지는 걸 개선시키는 거에 요즘 좀 꽂혀가지고 미백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꽤나 효과가 있었어서 오늘 가져와서 보여드려봤어요. 그래서 지성분들이나 수부지분들이 겨울철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수분 보습감의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구매해서 써봤던 건 여기까지고요. 뭔가 이번에 산 것들이 돈 아깝지 않게 거의 다 성공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취향이 맞거나 피부 타입이 비슷하다면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연말 시즌이니까 연말에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영상이나 연말에 심심할 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브이로그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제가 곧 또 여행을 갈 일정이라서 열심히 한번 찍어올게요. 이번에 뷰티 유튜버 친구들이랑 가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